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특집 임동서입니다. 서울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지금 사도 된다. 서울 머니쇼에 나온 거고요. 미리 보는 부동산 시장 예측을 봤더니 서울에서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강보합세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7년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 부동산 시장의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실거주 목적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고요. 전세값도 6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상승세를 주도했던 3040 패닉 바잉 현상도 꾸준하고요. 7월 서울 경기도 30대 이하 연령층 아파트 매수 비중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6천 건, 가운데 30대 비중이 37%, 5,900건 나타났고요. 이는 지난해 1월 집계한 시스템의 가장 높은 수치예요. 30대들이 그냥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봐보면 지방 부동산 침체는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분석이고요. 내년부터 크게 이제 늘어나는 주택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아파트를 팔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 매물이 이제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매일경제가 7월 법인 매도 아파트를 광역시별로 집계한 결과 경기가 3,000건, 전남이 985건, 경남이 749건, 부산 514건, 대구가 486건, 충남이 446건, 서울 306건, 경북 276건, 충북 260건, 인천 21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물량이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도 언론에서 계속 법인 물량 많다고 이렇게 때리는데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남에서 985건이고 경기도가 3,000건인데 지금 팔았다는 게 물론 앞으로도 또 팔릴 건데 이게 매월 이렇게 좀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쫙 그 지역별로 뿌려버리면 그 법인 물량이 얼마 많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매물 장기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 강보합세를 전망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보합 혹은 약보합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고요.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원장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이고요. 고 원장은 내년 부동산 시장 올해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심 회귀보다 도심 탈출, 직주 근접이 아닌 직주 분리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주거 비위 부담을 줄이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고 원장은 3일 강연에서 실제로 관심을 갖고 주목할 만한 성장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고준석 동국대 개명교수도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강보합세를 전망했고요. 고 교수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집값이 우상향의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 매물이 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교수는 5일 강연에서 부자들이 경매에서 꼬마 빌딩과 땅을 실시보다 저렴하게 어떻게 사는지 비법 자세히 설명했고요. 김학려 스마트뷰 부동산 조사연구소장은 서울과 부동산 가격 영향받고 있는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오를 것은 더 오른다. 다만 서울 영향권이 아닌 곳은 신축 아파트는 버티지만 법인 투자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많았던 구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김 소장은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변수로 코로나19 외에도 재건축 규제를 들었다. 올해의 내년 부동산 시장 재건축을 규제하는 정부의 핵심 기조가 달라지지 않은 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운동권이라 절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갑석 KB 부동산 WM 스탑 자문단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향후 안정세를 예상해 박 의원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법인의 다주택자 보유 CFP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자는 올해 추석 이후 법인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서울의 고가 주택은 보합세가 전망되더라도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강보합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양 기다리는데 서울 아파트는 공급 절벽. 김현미 장관이 계속 분양으로 하라고 하는데 봐보니까 그 30대들이 거의 분노하고 있고 시장을 모르는 헛소리라고 지금 하는 그런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30대나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당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연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또 이제 물량 자체도 지금 나오질 않아요. 9월, 10월 분양가 세계단지에 그쳐서 둔촌, 주공, 방배 등 입단 연기에 있어서 온베일리도 10월 분양 불투명할 것이다. 공급 감소로 집값은 상승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면 이제 12월부터 임대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못 돌려주면 그 임대사업자들 임대 등록을 마시시켜 버리겠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은 임차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세 준 집 팔라면서 갭 투자자만 찾으라니, 이건 또 뭐냐면은 국민 원성 키우는 정부 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인데,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모순에 빠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뭐냐? 기존 정책 방향은 주택 구매는 실거주가 목적이어야 하며 투기성 갭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구분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최근 추가된 정책을 보니까 임대인이 매도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 불가. 집을 팔려면 갭 투자를 찾아야 한다. 임차인 건 우선은 시키다 보니까 기존 앞 조항하고 상충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정책 방향 봐볼게요.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율과 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물 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다. 올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 일대 주택 매매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쪽 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높여가지고 처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처분 안 하면 너 세금 왕창 때릴 거야 해놓고, 이쪽에서는 토지 허가제를 만들어서 집을 또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결론은 뭐겠어요? 세금 왕창 뜯어내겠다, 이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은 활성화하겠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한다. 그러면서 도로 이익금은 인센티브가 준 게 아니라 세금을 왕창 부담금 같은 것을 더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자 하나마나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냥 말장난하는. 세입자가 거부하면 5% 내에서도 못 올리는데 LH는 올려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계속 그 법을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5%까지 최고 5%까지 5% 이내에서 협의를 해라. 이게 정부의 취지죠. 법의 취지고. 근데 건물주는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을 더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내가 들어가서 1년이나 살고 다시 임차를 주거나 하면은 5% 이상 올릴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찾아낸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임대인들은 그냥 5%만 올리겠다. 근데 보통 이제 5%도 서로 상호 협의하라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협의가 안 되면 임차인이 여기 시장은 분석했더니 나 3%밖에 못 내겠다. 임대인은 5% 받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돼.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국토부 해석은 또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게 임차인의 의견이 되지 않으면 해라. 그러면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 하면은 안 올라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LH는 보통 이제 5%를 올리지는 않아요. 5%를 올리지 않는데 LH는 3%나 3.5% 이렇게 막 올리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임차인이 3.5% 올리는 것도 많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LH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싫으면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세입자가 거부하면 3.5%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너네 LH가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꾸 그 법을 좀 뭐 어떻게 할까요? 좀 막 나가게 해석을 하는, 또 막 나가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지 않나 싶어요. LH 입장에서도 황당하겠죠. 근데 모든 법칙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모든 법칙은 경제 법칙이 그냥 우선합니다. 경제 법칙,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우선하고요. 이런 법이 뭐 아주 강화돼서 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뭐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막 물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뭐 되지 않고 뭐 그러겠죠.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2년 뒤에, 아니 다시 4년 뒤에 시세대로 왕창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요. 그냥 주택 공급은 더 안 돼 버리니까.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거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이고요. 또 코웨이 판매사원입니다. 코웨이 판매사원이고요. 코웨이 하면 가장 유명한 시장 1위 정수기 제품 판매합니다. 정수기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정수기 제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 올납으로 뭐 한 5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뭐 다양하게 있고요. 직수 정수기, 뭐 그다음에 시루 직수 정수기, 뭐 나노 직수 정수기, 냉온 정수기, 얼음 정수기, 한뼘 정수기, 뭐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또 프라임 정수기, 일반 정수기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용 정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2달씩 한 번씩 정수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터 교환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제습 청정할 수 있는 청정기 판매합니다. 일반 공기청정기 판매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거리형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가스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비데도 이렇게 월로 이렇게 해서 비데에 있는 그 필터를 계속해서 다른 비데들은 이렇게 필터가 이게 하나예요. 물이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지금 2개입니다. 2개고,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2-3달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환, 필터 자체를 아예 교환시켜 드립니다. 비데는 이렇게 2만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또, 연수기, 피부를 위한 연수기, 물을 연수시켜 드리죠. 그리고 코웨이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4개월 간격으로 찐득이 이런 거 제거해 드리는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단위로 이렇게 받는 것 2만원대 3만원대 정도 있고요. 제품이 뭐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그다음 침구 세트, 그다음 우류 청정기, 코웨이 우리 청정기가 있습니다. 코웨이 우리 청정기, 비빔 가전 5만원대 있습니다. 5만원대 코웨이 우리 청정기. 그다음에 주방 가전에 해당되는 인덕션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도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기, 사우나기, 족욕기, 그 다음에 소파, 슬림 웨이브, 운동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삼성 건조기, 삼성전자 세탁기, 무선 청소기 이런 것까지 다 판매합니다.
그다음에 쿠첸 밥솥도 판매하네요. 진동 청소기 이런 것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웨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판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치해 드리고 선물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